한파가 찾아오면 겨울철 난방비 고민도 시작되죠. 그런데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적정 기술인데요.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과 하위 기술의 중간 개념을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적정 기술은 제3세계 국가의 주민들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수해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정수 빨대나 물통의 운반을 쉽게 해주는 도넛형 물통 큐드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적정 기술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확산됐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전국 적정 기술의 메카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적정 기술이 실험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한 농가. 요즘은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해 태양에너지로 온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간단히 정수해 생활용수로 활용한다. 이른바 적정 기술을 활용해 집수리를 한 곳이다. 다리 하나 경계를 두고 그쪽은 아산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이쪽은 그 송악면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 이쪽하고 난방비 차이가 송악면에서 어지간한 주택 24평 이상짜리 주택이 한 달, 그러니까 겨우내 3달, 3-4달 난방비면 아파트 1년치 그 가스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이 지역이 에너지 빈곤층이 되는 거죠. 네. 수익의 절반을 난방비로 내는 에너지 빈곤층이 되는 거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지역의 가구들. 겨울철 난방을 기름 보일러로 의존하기에는 난방비가 적지 않은 부담인데 이곳은 구들을 이용한 난로를 설치해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건 이제 로켓매스 히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를 때는 그 저희 적정 기술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구들난로라고 그냥. 구들난로. 예. 그러니까 구들이 있고 실내를 데펴주는 거거든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는 거고. 우리의 전통 온돌 형식과 화목난로를 결합한 적정기술 구들난로, 로켓 매스 히터. 공기순환의 원리를 이용해 열 효율을 최대로 올린 기술로 나무를 적게 사용해도 오랫동안 온기가 유지된다. 그럼 여기서 장작이라든가 종이를 연소시켜서 네. 그 온기가 위로 가서 다시 이렇게 도는 형태. 예, 구두를 한 바퀴 우회해서 굴뚝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열이 쉽게 새나가는 단독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열에도 적정 기술을 접목했다. 볏짚과 황토를 활용한 생태 단열이다. 외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판넬로 되어 있고요. 판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흙미장을 했고 외부 판넬에다가 볏짚보드, 압축보드로 단열을 하고요. 그 위에다 흙 미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햇빛과 빗물, 바람 등의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을 내는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한다. 적정기술은 196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에 의해 처음 제안됐는데 지역에서 손쉬운 방법,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나 생활운동 혹은 솔루션 자체를 말한다. 국내 사례론 화목 난방장치, 볏짚 단열, 햇빛 오디오, 빗물 저금통 등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최첨단,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또 현지 어떤 토착 기술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성격일 것이다 해가지고 에른스트 슈마허가 이제 60년대 초에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적정 기술의 제일 먼저 보급과 이제 시작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어떤 중간 기술적인 것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국민 편익 증진 기술, 뭐 사회 기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선진국에서 사는 분들의 어떤 소외 계층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기술. 규모를 크게 가지도 말고 적절하게 마을에서 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구상 인구의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들은 여전히 그런 삶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정 기술은 기술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개발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기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기술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제3세계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생활기술을 원조하며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확산되어 도시농촌의 에너지 빈곤과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는 도시형 적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충남은 충청남도와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마을에 취약계층,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기 위한 적정기술 보급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목 보일러의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한 이러한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데 적정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시범 사업들을 좀 계속 충남에서 진행하고 있고, 공동체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적정기술을 접목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신안면에 위치한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2017년에 세워져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배우고픈 이들에게 정보를 나누고 교육하며 새로운 기술을 실험, 보급하는 곳이다. 특히 충남은 국내에서 적정기술 활동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3년서부터 적정기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단체가 충남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전국 유일하게 적정기술연합회가 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주체적인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전국의 적정기술 활동단체는 서울 5개, 경기 6개, 전북 4개소인데 충남은 무려 11개소의 협동조합과 공방이 자생하고 있다. 이 중 충남의 적정기술 협동조합은 천안구와 예산, 공주에 각각 1개소가 설립됐으며 홍성 2개소, 아산 3개소로 총 8곳에 달한다. 협동조합만으로 치자면 8개 협동조합이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생태건축, 그다음에 적정농기구, 또 고효율 난로, 또 목공, 업사이클링, 교육체험 이렇게 6개 분야에서 8개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충남의 적정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을까? 도농 복합지역인 충남의 특성에 맞게 주로 농촌의 생활과 결합된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먼저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쟁이, 호미, 밭가리 등의 적정기술 농기구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빗물 저금통, 자연 퇴비통 등이 있다. 충남도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이죠.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적정기술이 사실 모두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생활직조라든지 또는 태양광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기물들을 만드는 활동들,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적정기술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낡은 주택의 집수리, 열악한 냉난방 시설 개선, 단독 및 농가주택의 단열 보완 등 적정기술은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효율 화목난로와 구들난로는 어떤 주거 형태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형, 제작되어 한파를 맞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난방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예전에 한 집 집수리를 드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벌써 2년째 시청에다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는데 그 옛날 아궁이였는데 그 아궁이를 그냥 보일러만 놔주면 또 그 보일러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식으니까 매립시켜서 들어가는 찬바람까지 다 밀폐를 시켜주고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참 고맙다고 늘 전화를 하세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뿌듯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적정기를 배우면서 열이 열로 가고 찬바람이 열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막아주고 좀 했을 뿐인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니까. 초기 적정 기술은 몇 가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업사이클링 분야로 이렇게 제한되어서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로 지금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기술 농기구라든지 또는 생활 직조라든지 더 나아가서 문화적 영역까지 창의 모험 놀이터라든지 또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든지 또는 대한 교통의 문제까지 그 영역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 산중턱의 한 주택에서 막바지 구들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느 구들장과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적정 기술이 담겨 있다. 방이 뜨겁지 않은 쪽에는 줄로 만들어가지고 열을 세게 당겨가지고 방을 골고루 뜨겁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돌다가 이쪽으로 흩어지고 저쪽으로 흩어져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 방이 거의 이제 100% 안에도 거의 골고루 따뜻해져요. 전체가. 그리고 이 열이 밖에는 거의 안 나가요. 나가는 연기는 식은 연기, 미지근한 연기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 효율이 좋아요. 나무를 조금 떼고 열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데 쓰는데 30cm의 나무 장작 7, 8개만으로도 하룻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적정 기술 구들장. 이들은 앞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에 취약계층도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적정 기술 구들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자식들이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게 부부들 노인들만 살잖아요. 난방비를 못 대주다 보니까 뭐 전기장판 간신히 틀고 뭐 이 기름 보일러 넣어주는 사람 이틀 돌려놓고 달달달 떨고 지내는데 이 트라부집, 이 벽돌집에다도 이 구들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투기식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종종 농촌 사회의 자연 환경과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생태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적정 기술은 투기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에 물음을 던진다. 지금 너무 태양광 발전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너도나도 태양광 발전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산도 밀어 제끼고 대단위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죠. 태양광 발전, 태양열, 그다음에 다른 쪽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다른 기술들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이 마구 버려지는 가로수, 뭐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들도 선진국에서는 많은데 우리는 아직 태양광 발전만 매달리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적정 기술은 바로 이러한 자연 조건과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민들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살피고 그것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내서 펼치는 것이 적정 기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적정 기술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과 겪고 있는 뭐 불필요한 민원이라든가 갈등 요지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햇빛과 바람, 물의 자연 에너지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큰 투자와 재화를 들이지 않고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 기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술로 에너지 빈곤층의 대안으로 투기식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적정 기술은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각종 화목난로와 구들, 농기구까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지역 적정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 곳곳에 맞닿아 있습니다. 석유, 화력의 대안에너지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소외계층의 자립기술로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분야에도 적정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도시에서의 적정기술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도시형 적정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중의 오디오와 외견상 차이가 없는 이 나무 오디오는 주변의 폐목재와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해 제작한 햇빛 오디오다. 햇빛 오디오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원격으로 조정하고 태양광 에너지로 재생하는데 음질이나 음량도 일반 오디오와 견줄만하다. 이처럼 적정 기술을 활용한 도시에서의 실험들은 조금 더 일상적이고 창의적이다. 줄넘기를 하며 운동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줄넘기 발전기. 요거를 제가 원래 날이 좋을 때는 크게 만들면 2m까지도 분수가 올라오거든요. 밖에다가 되고 태양 에너지로 물을 뿜는 햇빛 분수에서부터 낮 동안 태양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빛이 없을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햇빛 저금통까지. 이곳에서는 도시민의 삶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적정 기술을 활용해 교육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손전등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줄넘기 발전기를 통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본다거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아까 분수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도 이렇게 태양광 자동차로 해가지고 조정 가능한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용 버전으로 저희는 많이 접근을 해요. 교육용 버전을 접근하고 그것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실생활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저희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적정기술랩. 이곳엔 적정기술을 교육, 연구, 보급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도시형 적정기술을 고민한다. 이 중 적정기술 공방에서 열리는 집수리 아카데미와 도시재생지역 건축학교 등은 도시의 적잖은 반향을 일으켜왔다.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집의 리모델링을 집수리를 직접 시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그 봉사단체들하고 결합을 해서 사회봉사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러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재생 활동 업무에 직접 활용도 하시고 일부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스스로 그 공무원 그 조직 내에 봉사단체랑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활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시에서의 적정기술은 특히 도시재생과 결합해 의미를 더한다.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짓는 개발에서 스스로 고치고 다듬는 재생으로 주민들은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보존한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참여하는 시민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수리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 공정 기술들을 배워가는 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그렇게 배워간 분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집수리나 이러한 것들을 울력 같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런 주거 환경 개선을 시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 재생이 근본적으로 꿈꾸고 있는 공동체의 복원 이러한 것들까지 그 교육의 주안점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을 생활권으로 분류하면 크게 농촌형, 도시형, 그리고 ODA형으로 나눌 수 있다. 농촌형 적정 기술은 농기구 직조, 에너지 효율화, 노후주택의 보수 등이 있으며 도시형 적정 기술은 개인의 에너지 자립 노력과 도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도시 재생으로도 결합된다. 한편 ODA형 적정 기술은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한 기술 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정 기술은 굉장히 좀 넓은 분야고 이게 역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이런 조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적정 기술은 한 5, 60년 전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이런 과학기술 원조를 하다 열심히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 또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중간기술이라는 것인데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최첨단,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또 현지 어떤 토착 기술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성격일 것이다.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건양대학교 동아리 메이데이 학생들은 최근 독특한 약병을 고안해냈다. 작년 해외 적정 기술 캡스톤 아카데미에서 이제 라오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방문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열악한 의료 환경과 또 높은 습도 때문에 많은 의약품들이 폐기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의약품들은 효능이 저하된 채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제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고 학생들이 고안한 이 적정 기술 약병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높은 습도로부터 의약품을 보호한다. 약을 복용한 이후에 뚜껑을 닫은 채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피스톤과 밸브를 통해서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실리콘 고무 플라스틱 소재만으로 이루어져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약병은 최근 베트남 국방병원에 보급 진출하게 됐다. 습도 때문에 많은 의약품들이 폐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인구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품을 딱 가져가니까 가장 싼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국방부 관계자도 착안을 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는 첫 번째 정수 관련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만든 센터가 세워졌고요. 제일 처음 센터가 세워진 캄보디아에도 이런 정수 관련된 곳입니다. 또 라오스의 비엔티안 인근에 있어서는 또 MG 적정기술센터라고 해서 민간 자본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어떤 재배된 그 농산물을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수한 그 성능을 가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대개 한 그 3가지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해외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의 조건은 경제적이고 규모가 작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해당 지역민이 기본적으로 수급하고 수리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과 사회, 국가 등 그 기본 문화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적정 기술은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에너지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적정 기술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선 지역 안에서 쓸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소비하면서 그 안에서 고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역, 마을, 공동체가 자립구조로 가자. 적정 기술이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겨울에 그 난방을
적정 기술로 적정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테고, 적정 기술은 지역 사회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뭐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이런 사회 문제 부분들을 사회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 사회 좀 정책에 좀 더 깊게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로컬 에너지 센터 내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 도농복합지역인 완주군은 일찍이 로컬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진정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선 지자체의 정책적인 시도뿐 아니라 적정기술이 지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여기 온 지는 2013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완주군에서 이렇게 로컬 푸드 다음에 정책으로 로컬 에너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적정기술 활동가들 몇몇이 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적정기술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가,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데를 우선 목적으로 삼고 시작을 했어요. 2013년 완주에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모이자 완주군은 로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했다. 또한 완주군은 8회째 나는 난로다란 전환기술 박람회를 통해 완주형 적정기술을 전국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저변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누구나 뭐 일주일 이내로 교육을 받으면 당장 가서 자기 삶에 보탬을 줄 수 있고, 자기 삶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저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서 이 적정기술 하시는 분들이 좀 기반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제품 같은 걸 또 개발을 합니다. 아직은 뭐 그게 뭐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아닌데요. 몇 가지 것은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장작도구와 각종 목공도구, 농기구들에서부터 화목난로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기발하고 새로운 제품들. 이곳에서는 적정기술의 실험이 매우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태양광으로 난방하고 빗물을 다시 재활용해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달팽이 하우스는 이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소위 움직이는 집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기도 했다. 기술이라는 게 쓰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걸 생산해서 만들어주는 사람도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마을을 꿈꾸고 있죠. 오늘 이 집을 지었으면 다음번엔 저 집을 짓고, 그다음에 햇빛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여기저기서 워크숍이 일어나게 하고, 마을 안에 공방이 있게 하고, 꼭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하지?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결국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도 자연 속에 있는 재료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거나 뭔가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죠. 적정기술이 참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대량 생산과 소비, 에너지 불평등, 공동체 파괴 속에서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스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공동체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안으로의 적정 기술은 지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치가 아닐까.
이 겨울 소외된 90%를 위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 전원을 켜면 누구나 쉽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편 또 누군가는 대량 에너지 생산을 위해 주변 환경과 건강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활용해 우리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 기술.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앞으로 더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